1980년 9월 22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합니다. 8년 뒤인 1988년 전쟁이 끝났을 때 사망자는 100만 명. 경제적 피해는 양측 합쳐 5천억 달러. 영토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양측 모두 승리를 선언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둘 다 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두고 미국의 헨리 키신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둘 다 질 수 있었다면 아쉬웠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미국은 어느 쪽도 이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왜? 두 적대국이 서로 싸우면서 소모되는 게 미국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란과 이라크 국민에게 재앙이었던 이 8년 전쟁에서 누가 진짜 이득을 받는가? 전쟁 배경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친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이끄는 강경 시아파 정권이 들어섭니다. 같은 해 이라크에서는 사담 후세인이 대통령이 됩니다. 호메이니는 이슬람 혁명을 중동 전역으로 수출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요르단 같은 수니파 왕정 국가들은 자국 시아파가 동요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담 후세인은 이 상황을 기회로 봤습니다. 이란이 혼란한 지금 공격해서 아랍의 맹주가 되자 1980년 9월 이라크가 선제 공격합니다. 당시 이란은 혁명 후유증으로 군이 약해져 있었고 미국의 경제 봉쇄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라크의 단기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8년이나 이어집니다. 왜? 이란 국민이 외세의 침략에 결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수혜자가 등장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이라크가 수입한 무기의 57%는 소련, 29%는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나머지는 중국, 이집트 등이 채웠죠. T-72 전차, 미그 전투기, 스커드 미사일. 소련은 냉전 시대 영향력 확대를 위해, 프랑스는 철저히 실리를 챙겼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흥미롭습니다. 미라주 F1 전투기, 엑조세 대함미사일, 가젤 헬리콥터.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 목소리를 낼 때는 프랑스가 앞장섰습니다. 실리와 명분 모두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란 쪽입니다. 서방의 경제 봉쇄를 받던 이란에게 무기를 판 나라가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죠. F4 부품, 토우 미사일, 사이드와인다. 1987년까지 1억 달러 이상.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라크가 더 큰 위협이었으니까요. 미국의 공식 입장은 중립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쪽에 다 손을 뻗었습니다. 1983년 12월 레이건 대통령은 도널드 럼즈펠드를 이라크에 특사로 보냅니다. 맞습니다. 훗날 이라크 전 국방장관이 되는 그 럼즈펠드입니다. 사담 후세인과 악수하는 사진이 아직도 남아있죠. 미국은 이라크에 위성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 차관을 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이란 견제가 목적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미국은 이란에도 비밀리에 무기를 팔았습니다. 이란과 콘트라 스캔들. 이스라엘을 통해 이란에 토우 미사일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니카라과 반군을 지원한 사건입니다. 1986년에 폭로됐죠. 키신저의 말 기억나시죠? 둘 다 지면 좋겠다. 이게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 겁니다. 양쪽이 서로 싸우면서 소모되는 게 미국에 유리했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왜 이라크를 지원했을까요? 이란의 시아파 혁명이 자국으로 확산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우디와 쿠웨이트 내에도 시아파 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라크에 약 500억 1000억 달러를 대출하거나 원조합니다. 후세인이 이란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 거죠. 그런데 역설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후세인은 이 빚을 탕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쿠웨이트가 거절하자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합니다. 걸프전의 시작이죠. 이란을 막으려고 후세인을 키웠는데 그 후세인이 자신들을 침공한 겁니다. 이제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수혜자들입니다. 첫째, 국제무기 중개상입니다. 사르키스 소아날리안 같은 중개인들이 양측에 무기를 암거래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들의 이익은 커졌죠. 죽음의 상인이 가장 큰 승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둘째, 한국 기업입니다. 놀라셨나요? 기아자동차는 이라크에 군용 트럭 1만 4천 대를 수출했습니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은 중동 건설붐을 타고 성장했죠. 198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이 중동 특수였습니다. 물론 당시 한국이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수혜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이 전쟁의 결과를 봅시다. 첫 번째 역설. 미국은 이라크를 지원해서 이란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이라크전에서 후세인을 제거했죠. 결과는 이란의 영향력이 이라크까지 확대됐습니다. 현재 이라크 정부는 이란과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두 번째 역설. 사우디와 쿠웨이트는 이란을 막으려고 후세인을 키웠습니다. 그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걸프전이 터졌죠. 세 번째 역설. 이란 호메이니 정권은 전쟁으로 50만 국민을 잃었지만 정권은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외부의 적이 내부 결집을 이끌었거든요. 혁명 수비대가 이때 창설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첫째, 왜 중립을 선언한 강대국들이 양측에 무기를 팔았을까요? 공식 입장과 실제 행동의 차이. 그 사이에 누군가의 이익이 있습니다. 둘째, 100만 명이 죽은 이 전쟁에서 이란과 이라크 국민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양측 정권은 유지됐거나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셋째, 지금 벌어지는 분쟁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지 않을까요? 우크라이나, 가자, 예멘. 분쟁이 길어질수록 누가 이득을 보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란 이라크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일 쇼크입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1979년 2차 오일 쇼크. 중동에서 분쟁이 터질 때마다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초기에도 유가가 배럴당 40달러까지 치솟았죠.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한국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중동 전쟁 때문에 물가 폭등, 경제 위기를 겪었죠. 남의 나라 전쟁이 우리 주머니를 털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란과 미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 이란 핵협상 결렬,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대치. 호르무즈 해협을 주목하세요.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 하루 2,100만 배럴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할 때마다 유가가 출렁입니다. 만약 이란과 미국 간 실제 전면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전문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100에서 15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처럼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즉각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휘발유가, 난방비, 물류비, 모든 물가가 오르는 거죠. 과거는 현재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대비해야겠죠? 저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쟁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누가 이득을 보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같은 사건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 렌즈를 여러분도 직접 적용해 보세요. 올빼미의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